6-2-1 국제사회는 어떻게 경쟁과 갈등 협력을 할까? 이 부분 해보시겠습니다. 이전 차지 진단평가 학습지 3페이지 상단에 1번 뭐는 국제적십자사나 그린피스와 같이 국경을 넘어서 활동하는 개인과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이 국제기구 중에서도 개인과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데가 어디였었죠? 이걸 뭐라고 불렀죠? NGO라고 해서 그렇죠. 국제 비정부 기구가 되겠습니다. 개인과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그리고 자, 두 번째 문제, 한 나라에서 본사를 두고 여러 나라의 자회사 공장을 설립해서 이거 무슨 기업이라고 했었죠? 국적이 여러 개인 기업? 옳지, 다국적 기업이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 주체들 살펴봤고, OX 퀴즈 하나 더 풀어보시면은 국제연합이나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 같은 각국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는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O인가요? X인가요? O가 되겠죠. 지난 시간 확인학습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경쟁과 갈등, 협력의 다양한 모습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 이해관계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 모습, 그리고 공존을 위한 협력 모습까지 쭉 사례를 통해서 보실 거예요. 일단 교과서 108페이지에 도입활동에 보시면 국제사회의 다양한 모습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댐을 지었어요 라고 해서 댐을 지어놨는데 상류에 있는 국가에서 댐을 지어놓으니까 하류에 있는 국가는 물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물자원을 가지고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요 라고 해서 환경보호국제회의에서 여러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노력하는, 또 공존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피해 복구를 위해 힘을 합쳐요 라고 해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그 지진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 구호를 하는 지원을 파견을 해가지고 다 같이 협력해서 이 복구를 해나가는 작업 자료가 되겠고요. 4번 보시면 동그라미 시장에서 땡땡 다국적 기업이랑 세무세무 다국적 기업이 음료들을 서로 팔려고 경제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1에서 4에 나타난 국제사회 모습을 아래와 같이 구분해보자 라고 했는데 갈등과 경쟁이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 몇 번? 1번, 4번, 그리고 협력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 2번, 3번이 되겠죠. 자, 2번의 문제, 일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는데, 일과 같은 문제가 아까 뭐였어요? 댐을 상류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을 해버리면 아래에 있는 국가는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물자원은 특히나 그 생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물자원을 가지고 갈등이 생겼을 경우 이게 평화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개념 정리로 들어가가지고 본격적으로 경쟁과 갈등이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쭉 살펴보실 건데, 국제사회의 경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사실 각국이 뭐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국제사회의 특징에서도 살펴봤었던 부분이에요. 각국이 자국의 뭐만 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쟁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국가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분쟁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국제사회의 갈등과 경쟁 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영상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 국제하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 도입활동의 1번에 해당하는 그런 자료에 관련된 실제 사례예요. 영상 자료 보시고 내용 이어서 보실게요.
네, 국제하천과 관련해서 영상적으로 살펴보셨고요. 그 여러 나라를 거쳐서 흐르는 하천을 국제하천이라고 해요. 그 국제하천의 물자원을 가지고 갈등이 그 전 세계적으로 계속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우리 교과서 109페이지에 한국국방연구원에 들어가서 이 갈등이 발생하는 걸 한번 찾아봐라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 분쟁 연구 현황을 또 국방연구원을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최근에 세계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여기에서 그 얘네가 21년 8월에 그 새로 그 세계 분쟁 정보 연구 현황을 PDF 파일로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홈페이지에 삭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선생님이 또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아시아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최근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분쟁이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있고, 미얀마 분쟁이 그 전에 미얀마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 이번 단어는 국제 해외 뉴스 같은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아에서도 여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라크, 예멘, 시리아, 레바논 뭐 이런데 중동에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나이지리아, 에디오피아, 뭐 소말리아 해서 그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내전이라고 하죠. 그 내전이라던가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디도 있냐면 그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중남미라던가 유럽에서도 그 대륙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쭉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국가나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 그 여러 행위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분쟁들을 좀 분류별로 쫙 한번 뭐 때문에 발생하는가라는 원인별로 정리를 조금 해보면, 첫 번째가 자원 갈등이 되겠죠. 가장 큰 거죠. 석유와 천연가스, 물 같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비롯된 갈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민족이나 종교가 달라서 나타나는 민족 종교 갈등, 민족 종교 갈등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나 뭐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이게 민족 종교 갈등이 가장 대표적인 분쟁이 되겠고요. 환경 갈등은 산림 파괴라던가 또는 모순가스, 그렇죠. 온실가스 배출 등의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환경 갈등, 그리고 세계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도입 활동할 때 봤었던 그 다국적 기업 간의 경쟁, 이런 게 경제 갈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 10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국제사회의 다양한 경쟁과 갈등 양상 분석하기 해가지고 3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카스피해를 둘러싼 갈등이 나와요. 이 카스피해가 큰 호수예요. 큰 호수인데 이 카스피해가 그 석유랑 천연가스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대단히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카스피해에 인접해 있는 러시아랑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이 나라들이 카스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를 호주로 볼지 아니면 바다로 볼지를 가지고 계속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로 볼지 또는 호주로 볼지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차지하는 자원의 그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최근 자료예요. 작년 거 뉴스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해 카스피해의 이권을 두고 인근 5개 나라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를 두고 무려 22년간 계속되어 온 논쟁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육지에 둘러싸인 카스피해는 석유 500억 배럴과 천연가스 8조 4천억 세제곱미터가 매장돼 있고 최고급 캐비어의 산지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연안 5개국인 러시아와 이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가 호수인지 바다인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카스피해가 호수라면 연안국이 공평히 면적을 분할해야 하고 바다라면 유엔 해양법 조약에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논쟁은 무려 22년 동안이나 계속됐는데 마침내 5개 나라가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의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Подписанием важнейшего документа для всех нас, прикаспи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сначала конвенции и все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которые мы здесь достигли. 연안 5개국은 카스피해를 기본적으로 바다로 규정하면서도 특수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스피해 대부분이 공동 이용 수역으로 관리되고 해저 자원은 각국이 나눠갔습니다. 카스피해 자원의 관리는 연안 5개국에게만 귀속됩니다. 하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인 해저 영토 분할과 자원 개발 문제가 남아있고 가장 적은 몫을 받게 된 이란이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این کنوانسیون مبنای خوبی است که ما بتوانیم 5 کشور همچنان به فعالیت خودمون برای دست یافتن به آخرین نقاط برای مسائل حقوقی که مد نظر همه ما هست. 연안 5개국은 역사적 합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자세한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 네, 카스피랑 관련된 그 갈등 내용들 영상자료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해가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시면은 중국에서 발생한 발등에서 중국은 그 티베트랑 위구르 같은 소수민족이 중국에 대해서 독립을 주장을 하면서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해양 환경을 둘러싼 갈등에서는 국제 비정부 기구인 그린피스가 다국적 기업에다가 너네 환경 파괴 좀 그만해라, 해양 파괴 중지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다국적 기업은 그냥 우리는 생산활동 하는 건데 왜 그러냐 라고 해서 환경을 개발하겠다 라는 책과 환경을 보호하겠다라는 책이 이제 갈등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원인을 찾아서 적어보자라고 했는데, 첫 번째 카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거고, 그 두 번째 중국 같은 경우는 소수민족이 독립하려고, 소수민족의 독립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 개발과 환경 보호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적는 친구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시간을 잠깐 드립니다. 넘어갈게요. 자, 1에서 3에 나타나는 경쟁과 갈등과 관련한 최신 기사를 찾아 발표해보자 했는데, 우리 교과서가 2015년에 만들어진 교과서라서 자료들이 좀 2015년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최근 자료를 찾다가 너네한테 영토 분쟁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주고 싶어서,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이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작년에 이때 한 번 더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 가져왔거든요. 잠깐 보실게요. 아제르바이잔이랑 아르메니안이랑 나그로르 카라바흐, 이름도 어려운 영토를 가지고 분쟁이 발생한 내용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넘겨서, 그러면 이렇게 국제사회가 맨날 경쟁과 갈등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협력도 하죠. 교과서 110페이지 보시면은 국제사회 협력 관련해서 또 보시면은 오늘날 국제사회 문제는 보시면 평화와 안보 위협, 국제 빈곤,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거 특징이 뭐예요? 환경 문제 같은 것도 특히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 걸쳐서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환경 문제 같은 것이 더 특히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죠. 이러한 문제들을 무슨 문제라고 부른다? 국제사회 문제라고 불러요. 국제사회 문제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국제사회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해나가는가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결의안을 채택을 합니다. 결의안이라는 거는 의논하고 합의해서 결정한 안건, 이걸 결의안이라고 하는데 국제사회 여러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인권 선언을 한다던가 또는 인권 선언을 채택한다던가 국제환경협약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한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국제연합의 가입국들이 뭘 했냐면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는 걸 설정해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대요. 하고 있어요. 그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는 거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경제를 발전을 시키되 경제를 발전을 시키려면은 환경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환경이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을 보존하면서 최대한 미래 세대에도 지금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환경이 미래 세대에게 지속되도록 지속 가능하게 환경을 최대한 덜 파괴하면서 개발을 하자. 그런 목표를 설정하자라는 게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속가능 개발 목표가 17가지가 있어요. 그 17가지가 국제연합에서 채택을 한 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시면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서 첫 번째가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키겠다. 빈곤 퇴치, 그리고 기아를 종식시키겠다. 식량 안보를 확보하겠다. 농업을 촉진시키겠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교육을 보장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내용들도 있고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마지막 17번째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위한 실행수단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이고 국제사회가 협력해 나가는 사례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ODA라고 해서 공적 개발 원조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하냐면 OECD의 그 선진국가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들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 이거를 공적 개발 원조 ODA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ODA 받은 적 있나요? 네, 6.25 전쟁 이후에 ODA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공적 개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되었죠. 세계적으로 거의 전무후무하게 공적 개발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단기간에 공적 개발을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게 우리나라입니다.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ODA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홍보 영상 자료도 가져왔어요. ODA가 뭔지 잠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영상 자료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듯이 대한민국 정부는 지구촌 주민들과 함께 나누며 돕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국제사회가 함께한 ODA의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시대에 인류 공동의 번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기업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사는 평화로운 세상,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네, ODA 코리아에서 ODA 홍보 영상 잠깐 보셨고요.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는데 중요한 용어들 조금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지 제일 아래쪽에 개념 속 사례코, 우리 교과서 110페이지에도 있는 거예요. 난민.
과 관련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지금 난민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이 난민들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다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제연합이 난민 정상회의를 열어서 이 난민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뉴욕 선언이라는 걸 채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193개국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국제 협약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이 선언을 채택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가로넣기 채워넣기 해보시면 국제사회는 난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2016년에 어떻게 했다? 어디에서? 국제연합의 난민 정상회의에서 뭘 채택했다? 뉴욕 선언을 채택해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는 국제협력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학습 해보실게요. 국가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뭐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거고, 협력과 경쟁 갈등 모습 구분하시면은 이건 뭐 너무 쉽죠. 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공적 개발을 먼저 해주는 거고요. 경쟁과 갈등 모습은 다국적 기업이 환경 파괴하는 거, 그린피스가 중단해라 라고 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에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국제사회의 개발 목표로 빈곤과 기아종식, 양성평등 달성 등 17가지 목표로 이루어진 이 목표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개발하자, 지속 가능 개발 목표가 되겠습니다.